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6.1 등속 원운동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심력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다른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힘이 이제 구심력이 되는 그 운동 상황 말고 합력이 구심력이 되는 운동 상황도 볼 거고요. 부분적인 그 원운동인 곡선주로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해볼 건데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곡선주로 자체가 원운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운동을 이제 가상의 원을 곡선주로를 따라서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해당하는 곡률 반지름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보통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한테 구하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곡률 반지름과 속력에 상응하는 구심력이 무조건 존재해야만 곡선주로 운동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때 구심력의 크기를 구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이거 뭐 자체는 여러분들이 내용 설명은 뭐 길게 할 거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제 책에 대체를 해놨고요. 내용 설명을. 자, 그래서 직선주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곡률 반경이 100m인 곡선주로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피식거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곡률 반지름이 100m? 엄청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직선주로가 진짜 직선주로가 곡률 반경이 진짜 큰 겁니다. 이건 무한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직선주로는 곡률 반경이 0이 아니고 무한대예요. 결국 얘를 따라서 그렸을 때 무한히 큰 원이 그려진다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곡선주로를 따라서 원을 그렸을 때 100m가 되는 건 아주 그 완만한 완만한 커브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곡률 반경이 1m, 2m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자동차 무조건 탈선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급커브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 상황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 도로에 정지 마찰 계수를 줬는데 당연히 이 문제는 곡선주로에서의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얘가 진입하는 속력이 크면 클수록 얘가 같은 곡선주로라도 받는 마찰력이 커야만 즉 구심력이 커야만 돌게 될 건데 그 구심력을 결국 누가 담당하는 거냐면 정지마찰력이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지마찰력이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값을 결정하는 게 바로 정지마찰 계수인데 이것이 넘어서는 속력 범위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찰력이 구심력을 견뎌내지 못하니까요. 구심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그 값을 알아보게 되면 얘네들의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당연히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이미 앞에서 외우라고 했던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고 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속력값에 맞는 마찰력 크기가 주어져야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 마찰력이 견딜 수 있는 최대값이 있는데 그 마찰력이 견딜 수 있는 최대값이 결국은 뮤S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녀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뮤S mg 그때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결국 얘네들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속력이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상황들이 결국은 V맥시멈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정지마찰 계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은 양변에서 여러분들 M은 날려버릴 수 있을 거고요. 요 M은 날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V맥시멈을 구할 수 있을 건데 그 V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뮤S라고 하는 것과 G라고 하는 것과 R을 곱해서 루트 취해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20m/s다 라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에 해당하는 값이냐면 약 72km/h에 해당하는 속력 값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속도로 100m 곡선주로에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정지마찰 계수에서는 이 속도 이상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72km/h로 진입했는데도 이탈하는 임계값이 될 정도라면 이거 굉장히 급한 도로에 속합니다. 급한 경사로에 속합니다. 실제 곡선주로는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곡선주로의 운동이 부분적인 원운동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력이 구심력인 운동을 볼 건데 이 어찌됐든 얘도 등속 원운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이다. 그러면 무조건 원 중심 방향으로의 힘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원 중심 방향으로의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두 개, 세 개 이상의 힘의 합력이 무조건 원 중심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구속 조건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상에서 줄에 매달려 있는 원뿔 진자가 이렇게 원뿔 모양을 그리면서 돌고 있지만 원뿔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만 보세요. 공만 보면 여러분들 원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의 중심 방향으로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얘네들의 합력이 원 중심 방향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 중심 방향으로의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구심력의 역할을 하냐 하는 건데 이미 뭐에 대한 구속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방향에 대한 구속 조건이 줄 방향과 그 다음에 얘네들의 수직 아랫 방향으로 구속 조건이 중력의 방향과 장력 방향이 결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FC여야 된다라는 걸 안다면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그려주면 될 것 같냐면 FC를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장력과 중력을 표시해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력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합친 녀석이 이 장력과 중력을 결국은 합쳐야만 FC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힘에 대한 벡터 그림을 제대로만 그려주면 이 그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삼각형의 세 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뭔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길이가 T와 MG와 FC 그러니까 그 FC가 결국은 M 곱하기 R분의 V제곱에 해당하는 값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구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힘이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장력의 크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요 각도가 여러분들 세타니까 결국은 코사인 세타분의 mg다 또는 여러분들이 mg 시컨트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결국은 얘네들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탄젠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V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 G 탄젠트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V라고 하는 것이 GR의 탄젠트 세타를 루트 취해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GR 탄젠트 세타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R이 주어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R에 해당하는 길이를 다른 값으로 구해야 되는데 L의 사인 세타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L 사인 세타가 R이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G의 L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여러분들이 루트를 취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들로 다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합력이 구심력이 되는 원운동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건 원운동 그러면 원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그려져야 되고요. 그 구심력이 새롭게 태어나는 힘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힘들의 합력이거나 또는 기존 힘들이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걸 다시금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곡선주로 운동도 그냥 원운동처럼 취급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운동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